개인정보를 빼돌려 전화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와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최경재, 부정석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최모 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며칠 지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론사를 사칭해 일자리를 빌미로 금융정보를 달라는 겁니다. 옷 나르는 일, 시급 10,000원이라고 방송국에 출입을 하려면 체크카드에 사원증을 부착해야 되는데 이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최근 31살 강모 씨에게는 잇따라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금융사기 조사관이라며 모르는 사람을 묻더니 강 씨가 속지 않자 반말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네, 명의적인 사기 사건인데 혹시 김민철이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그래, 나도 모른다, 김민철 누군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일자리를 찾는 20, 30대가 2,900여 명으로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올해 3, 4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787건, 피해 금액도 2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 2006년 6월이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던 이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1년 8,2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과 홍보가 강화되면서 감수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7,600여 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적발 현황을 보면 2,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6%가 증가했습니다. 피해액도 31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포를 이용한 단순 보이스피싱이 지금은 검찰을 사칭하기도 하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빙자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메르스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명목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눌한 말투 등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금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대책은 자동지급기 인출 제한과 같이 사실상 예방보다 사후 수습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의 살인 강도 검거율이 90%를 넘는 것에 비해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계좌 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112로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계좌를 요구하는 전화를 의심하고 정부기관 전화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